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아랍에미레이트의 오펙 탈퇴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오펙 회담이 결렬되고 아직까지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아랍에미레이트의 오펙 탈퇴 가능성도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아랍에미레이트가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미국이 증산에 따라오지 못할 때 증산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했었는데 기사들을 보다 보니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더군요. 일단 석유 자체의 수요의 감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자력, 태양광, 수소, 심지어 석탄에게도 밀려서 석유를 원료로 하는 발전의 원가 경쟁력은 현재도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전기차가 크게 한 방을 때리고 있다는 건데요. 테슬라 등이 엄청난 속도로 전기차를 발전시키면서 2040년까지는 적어도 전기차가 주류로 올라가서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석유 수요의 감소는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당연히 이해가 가겠죠. 이 자료는 2019년 초에 조사한 자료인데 과연 석유 수요가 최고점에 다다르는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가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석유와 관련된 기관들을 제외하면 2040년 이전에는 석유의 수요의 피크가 도래한다고 다들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 이후에도 특히 올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시점부터 기후변화와 같은 이슈가 핵심 의제로 다가오면서 이 추정치가 점점 당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석유의 수요 자체가 최고점을 찍고 떨어질 날이 10년 정도 남았다고 추정하는 건데요. 이는 태양광 쪽의 발전 속도를 봐도 비슷하게 추정이 됩니다. 태양광이 원자력 발전 및 기존 발전들의 효율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도 약 10년 정도로 보고 있죠. 이때까지 석유 판매를 국가의 주 수입원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국가들은 큰일 나는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석유 수요가 줄기 전에 최대한 캐서 팔아야 하는 상황에 접어들고 있는 거죠. 이런 전후 사정을 알고 보면 저 아랍에미레이트 관계자의 말도 이해가 갑니다. 아직 가치가 있을 때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 즉, 최대한 빨리 뽑아서 팔아먹어야 한다. 그 목적은 신에너지 및 새로운 국가 먹거리 창출을 위한 경제 다각화. 석유 없이도 먹고 살만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10년 남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시면 오펙을 통해 증산이 딱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사우디는 현재 생산량의 절반 정도를 생산하고 그것도 점점 늘릴 예정인데 아랍에미레이트는 늘려놓은 물량의 3분의 1 정도도 생산 못하고 있죠.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가 석유 없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이 개방 정책인데요. 쉽게 말하면 자유무역지대 만들어서 세금 없애주고 항구 만들고 그리고 항공 키우고 하는 겁니다. 해외 많이 다니시는 분들 에미레이트 항공 유명하고 많이 보셨죠? 이 에티하드 항공도 마찬가지로 아랍에미레이트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투자를 집행해 성장해 나가고 있는 중동 라이벌 카타르와 함께 중동 쪽의 항공을 거의 장악해가고 있었는데 여기에 최근 사우디가 갑자기 강력한 태클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먼저 아랍에미레이트 자유무역지대에서 만든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납부하라. 그리고 중동에 있는 외국계 기업 본사를 무조건 사우디에 세우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 심지어 최근에는 아예 아랍에미레이트 자유무역지대에서 생산한 물품 자체를 수입 금지해버립니다.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본인들도 석유의 수명이 그렇게 길게 남지 않았으니 부랴부랴 옆 나라에서 하는 거 빼앗아 먹겠다는 건데요. 투자 규모 보시면 놀랍습니다. 150조 투자해서 항공사 항공 만들겠답니다. 즉 치킨 게임 들어가겠다는 거죠. 아랍에미레이트로서는 열받겠죠. 그동안 사우디의 말을 잘 들었었는데 석유 생산 문제로 뒤통수를 한 대 맞고
잘 키우던 항공과 물류까지 다 빼앗기게 생겼으니까요. 그러고 보니 옆나라 카타르가 생각납니다. 사우디랑 대판 싸우고 왕따 당해서 오펙을 탈퇴했는데 오히려 주변 나라 중에 가장 잘 살고 있거든요. 저 당시에는 사우디의 힘이 한창 강한 때라 카타르를 제대로 고립시켰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주변 나라들과 함께 육로는 물론 영공과 영해를 아예 막아버립니다. 육로로도 가지 못하고 배도 못 뜨고 비행기도 못 뜨는 상황이었죠. 주변 국가들에게 사실상 고립되는 상황이 되자 다들 카타르가 언제쯤 항복하느냐 했었는데 카타르는 저 사태를 돈의 힘으로 다 극복해버립니다. 무제한 항공과 해운 운송으로요. 우리는 봉쇄 6개월간 잃은 것이 없다 라고 한 저 인터뷰는 시작이었고 그 이후로 약 3년 동안 카타르는 항공을 계속 키워서 카타르 항공이 세계 최대 국제선 운영 항공사가 됩니다. 그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버리죠.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사우디가 이렇게 아랍에미레이트를 때리기 시작한 지가 좀 되어가는데 맞다 보니까 아랍에미레이트도 몇몇 나라가 생각이 납니다. 일단 사우디한테 최근까지 줄기차게 맞았던 카타르 생각이 나고요. 20년 넘게 원수로 지내던 이스라엘하고도 친하게 지내자는 제스처를 보냅니다. 사우디가 자기들 다 해먹자고 나서니까 다른 중동 국가들도 좋아할 수가 없겠죠. 그래도 오펙 탈퇴는 좀 그렇다 하고 생각해보는데 아까 보니까 10년 정도밖에 제대로 석유 팔아먹을 시간이 안 남은 게 떠오릅니다. 오펙은 가장 유명한 카르텔이죠. 경제학과에서 게임 이론을 배울 때 처음에 죄수의 딜레마에 대해서 배우는데 대표적인 게임 이론이 적용되는 분야가 이 카르텔입니다. 수학적으로 이 카르텔을 분석할 때 한 가지로 증명이 가능한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 카르텔은 만기가 없이 긴 시간 동안 진행되면 유지되기 쉽고 만기가 있고 그 만기가 다가올 때마다 배신하는 게 더 쉬워집니다. 최근에 친환경 에너지 발전과 전기차로서의 전환이 이 만기를 훅 당기고 있는 거죠. 실제로 저러한 카르텔을 배신하고 나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활발한 거래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이미 이에 대해서도 준비해 놓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지난 3월에 국제 원유 거래소를 설립한 겁니다. 이제껏 원유를 팔아왔던 사우디의 두바이유 그늘 아래가 아니더라도 거래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겁니다. 두바이유로부터 완벽히 독립하려고 무르반유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아직까지는 사우디 두바이유에 비해 거래량이 적지만 완벽히 독립할 준비는 이미 마친 거죠. 이번 오펙 회의에서도 충분히 이에 대해서 어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 가능한 양도 충분하고 자체 거래소도 운영해야 되는데 오펙이 증산을 안 시켜주고 있다며 명분을 쌓아나가고 있는 거죠. 미국의 심각한 가뭄에 따라서 신규 셰일 유전 채굴이 어려운 현재 상황과 기존의 셰일 기업들이 해지 계약을 이미 체결해서 $60 전후로 매도 포지션을 1년에서 2년간 확보해 놓은 상황으로 올해는 미국에서 생산량을 급격히 늘리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도 배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으로서는 예전에 셰일 오일을 팔았던 플레이어였을 때와는 다르게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좀 막기 위해서 유가가 떨어졌으면 하고 바라는 눈치라서 현재 아랍에미레이트가 미국 눈치 볼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만약 아랍에미레이트가 오펙에서 탈퇴해서 독자적으로 증산을 진행하게 된다면 작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까지 유가 스프레드 대비 제품 마진이 확보되는 엄청난 호황의 재판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석유화학 제품과 관련해서 약 3단계 정도로 제품을 구분할 수 있는데 왼쪽에 기초 유분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일수록 유가 영향이 크고 오른쪽에 마지막 단계 쪽을 생산하는 업체일수록 수요의 영향이 크게 됩니다. 현재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 DL이 현재 조정을 막는 이유도 이 영향이 크겠죠. 만약 하반기 유가가
아까 이야기한 이유 혹은 이란의 국제무대 복귀 등으로 인해 조정을 받아서 상반기 수준까지 내려온다면 롯데케미칼과 대한유와 DL케미칼을 주목해 볼 만할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특히 이렇게 될 것이다 라기보다는 이런 가능성도 상당수 존재한다 정도로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조정에 흔들리고 있는 멘탈들 잘 다잡으시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